기업, 가계, 정부 부채를 합쳐서 6,200조랍니다. GDP 대비 2.5배, 250%란 이야기인데요. 기업 부채가 대략 한 2,800조, 가계 부채가 한 2,280, 2,300조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정부 부채가 한 1,14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6,200조랍니다. GDP 대비 2.5배, 250%라고 하는데요. 이 각 부문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얘기하는데, 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대로 커져가고 있고, 가계 부채는 가계 부채대로 감당이 안 되죠.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리하게 연끌,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100% 집을 사기 위한 용도가 아니더라는 말도 많습니다.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돈을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아래로부터 보통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이 각 경제 부문 모두가 다 예사롭지 않다, 다 빚이 많아서 사는 게 다 빡세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암담하죠. 많이 빡빡하죠. 결국은요, 함부로 희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IMF 때는요, 기업 부채는 심했어도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되게 건전했죠. IMF 이후에 가계 부채가 되게 적었단 말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외환 보유고도 되게 안정적으로 쌓아가며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못하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약한 고리, 제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혹은 저임금, 저소득 이제 가구들부터 경제적인 타격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밥을 굶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당장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줄여버리죠. 그것만 줄입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줄입니다.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커피도 못 사 먹는 거고, 술은 아예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되게 이제 다들 빡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 벌어들인 돈이 되게 적으니까 이 쓰는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옷을 안 산다, 뭐 신발을 안 산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어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서글픈 거죠. 씁쓸한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를 안 하니까, 네가 소비 안 하니까 내수가 줄어들었다, 소비 좀 더 하라고 누가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지금은 되게 상황이 안 좋아서 누가 누구를 걱정할 상황도 못 되고, 다들 자기 코가 석자죠.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더 빡세서 더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국을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암담하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뭐 6,200조, 가계부채 뭐 2,280조, 2,300조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도 잘 안 와닿죠.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개인의 이야기로 이제 압축해서 줄이면요, 확 와닿죠. 앞으로 1년 안에, 6개월 안에 내가 돈 못 벌면 가족들 손가락 빤다, 뭐 이러면은 화들짝 놀라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면,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좋은 학위를 받아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내.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안정적으로 삶을 잘 지켜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바깥으로 내몰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힘겨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참 서글프고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둘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뭐 견디고 말고 어디냐, 그냥 버텨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막막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결코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중장년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안타깝죠.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이 쌓아놓은 스펙 대비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에 안착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중장년들은 중장년들대로 아직 가족 부양해야 되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은 이미 일자리를 잃어서 어딘가 좀 괜찮은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걱정, 고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기업부채가, 정부부채가 심각하다, 이러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장 뭔가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채워나가고 챙겨나가고 지켜내어야, 그래야 삶이 또 유지가 되고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많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많은 걱정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이고,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뭔가를 또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언제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너무 힘겨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단단한 마음을 먹고 험한 현실을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나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더디더라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